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다라며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퇴장했는데요. 오늘 정무위 현안 질의 내용 정무위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반쪽짜리 상임이다라고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 직후 퇴장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이 상임위까지 열어 음모론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번 정무위 상임위 개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할 말 없으니까 안 나온 거죠. 할 말 없으니까. 왜냐하면 디올백 관련해서 국민들 70%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듣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왜 안 나옵니까?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도 오늘 부산지검에서 피해 현황에 대해서 명확히 나왔습니다. 네. 1.4cm 자상에 깊이가 2cm에서 2.5cm. 이렇게 과도 흉기 이렇게 다 나왔어요. 네. 그럼 이게 사실인데 그 대테러 센터에서 발표한 것은 1cm 열상, 경상 추정, 과도, 노인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것을 축소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축소한 것이 보도되자마자 그 문자 메시지가 나가자마자 조선일보에서 받아서 썼어요. 그럼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요. 축소 은폐한 거잖아요. 네네. 그 축소 은폐한 것이 명확한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할 말 없으니까 안 나왔다. 근데 그럼 이제 두 가지 다 디올백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 피습 그 살인 미수 행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어서 안 나온 거다. 근데 먼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예, 거죠. 민생과 관련해서도 민생 하자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법안 소위를 합시다. 그러면은 그 법안 소위 안 나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난데 여기에 대해서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이재명 대표 그 살인 미수 사건 아까 대테러 센터가 축소 은폐 시도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헬기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대표 헬기 수송 특혜 의혹은 빠르게 조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명품백 수수 의혹은 신고가 갔음에도 조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국민권익위가 좀 기가 막히던데요. 네. 그거는 현장 조사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발표를 했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헬기에 관련해서는 네. 현장 조사가 필요하니까 했고 디올백 관련해서는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아무리 해도 이제 상상이 안 돼서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좀 봤습니다. 네네. 이 축소 은폐에 관련해서요. 네네. 보면은 10시 27분에 사고가 났잖아요. 네. 10시 31분에 조선일보에서 현장의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4분 만에? 예, 4분 만에 보도를 했어요. 와, 빠르다. 괴한. 예. 괴한. 30cm 가량의 흉기. 이 대표는 셔츠가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 네네. 라고 31분에 일보가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10시 56분에 대테러 센터에서 문자를 뿌렸어요.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과도고 노인이고 출혈량이 적은 상태고 1cm 열상이고 경상이다라고 했어요. 조선일보가 오히려 더 훨씬 정확한 네, 4분 만에 정확한 거죠. 보도를 했네요. 그랬던 거죠. 예. 그런데 소방에서 일보가 뭔지 아십니까? 10시 55분에 나왔습니다. 네. 1분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1.5cm 열상이라고 돼 있지, 아니 1.5cm라고 돼 있지 경상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1시 8분에 조선일보에서 대테러 센터 상황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네. 1cm 열상 경상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다시 바꿨네요. 예, 조선일보는. 예, 조선일보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부산지검의 결과를 보면은 예. 대테러 센터에서 말한 것과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축소 은폐된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 축소 은폐된 건데 왜 축소 은폐됐냐? 대테러 센터가 축소 은폐한 거 아니냐? 네. 대테러 센터가 조선일보에 흘려서 이렇게 보도되게 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네. 본인들은 흘리지 않았다. 근데 조선일보 기자는 대테러 센터 상황실에 따르면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네들 2주 동안 조사했는데 아직 누가 흘렸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결과적으로 그 지금 대테러센터 바로 밑에 국정원 직원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랬더니 그런 의도는 없었다. 계속 이것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민병덕 의원께서는 지금 조선일보와 대테러센터의 문자의 시간순을 봤을 때, 문자 보도의 시간순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대테러센터, 국정원이 함께 있는 대테러센터가,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한 첫 발을 띈 곳이 대테러센터다. 그렇죠. 조선일보가 제일 처음에 현장에서의 조선일보 기자는 그러지 않았는데 네. 그 다음에 11시 8분에 조선일보 기자는 대테러센터를 인용하면서 이것을 확 뒤집었단 말이죠.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무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사실은 조금 눈을 의심했는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면 국가에 귀속돼 아무 문제가 없다. 김정숙 여사 명품 옷, 이거 샤넬 옷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전에 논란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농두렁시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문제인데 대통령으로 기록관으로 디올백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1번. 그다음에 2번. 김정숙 여사 샤넬 옷 논란은 이미 정리가 된 건데 이것도 무슨 뭐 협찬받은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논두렁시계 이것도 이미 사실관계 정리된 얘기인데. 그래서요. 예. 2번 그 명품 옷과 관련해서는 예, 샤넬 옷. 샤넬 옷과 관련해서는 빌려서 입으셨고 그러고 나서 반환했고. 반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글이 새겨진 것이어서 샤넬에서 한글 문학 박물관에 기증한 기증했어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에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문과 관련해서는 수술 같은 얘기 아닙니까? 논두렁시계 논두렁시계.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본질을 흐린 거고 네.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뭐 전 정권에서 어떻고 전 정권은 어떻고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기록물이다라는 네. 건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이게 기념품입니까? 이게 뇌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뭔지에 대해서 봤어요. 네.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된 기록물과 물품이에요. 맞아요. 그 대통령이 예. 김건희 여사가 무슨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거죠? 윤건이 아니고 김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슨 직무와 예. 관련해서 받은 겁니까? 예. 그다음에 대통령 선물이냐에 대해서도 네네. 있습니다. 부인이 받았으니까 대통령이 받은 선물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그 디올백이면 보존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외국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 최재형 목사가 미국 국적자니까. 이것도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습니까? 맞아요. 예. 만약에 이걸 받았다면 바로 신고하고 보관했어야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이 다 보기에 이거 뇌물 아니에요. 이 뇌물을 들키니까 갑자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발뺌하는 겁니다. 아, 뇌물을 들키니까 기록물이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거나 하지는 못하셨겠네요. 네. 억울합니다. 그렇군요. 억울합니까? 따져 묻지 못해서. 예. 지난번에 22일 날 할 예. 때는 따졌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기념품이라는 얘기냐. 예. 뭐 어쨌든 민병덕 의원께서는 윤한홍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윤한홍 의원께서 민병덕 의원의 이 지금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마이크 열려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들이 먼저 사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반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도 정무위 소속이라 출석을 했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했으며 증거 있었으면 기소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없다는 거잖아요. 네. 증거 없으면 이번 정부에서 무혐의하지 왜 이렇게 질질 끕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누가 했냐면 김건희 여사의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했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증거가 없다면 이번 정부에서 무혐의를 하지 왜 질질 끕니까? 왜 무혐의를 못합니까? 원래 뭐
민병덕 의원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검사들이 불기소장 쓰는 걸 더 어려워하거든요. 책임을 더 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세요. 그러게요. 불기소장을 빨리 누군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 정리해서 불기소장을 빨리 써주시면 좋겠다. 차라리. 대통령께서 그 이익 본 게 없다고 했는데 23억 이익 봤다는 게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의견서. 네, 의견서에. 예. 자, 그 금융감독위원 김지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오늘 출석을 했을 텐데 소위 홍콩 주가 연계 ELS 지금 피해가 몇 조 단위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된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저도 안양에서 우리 70세이신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노후 자금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에서 VIP 고객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이거 중국 국가가 망하기 전에는 이거 위험성이 없습니다. 이거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예. DLF에서도 그랬잖아요. 예. 우리 은행을 믿어라. 은행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냐? 라고 하면서 권유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에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을 팔아서 나온 문제다. 구체적으로는.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 현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엊그제 홍익표 원내대표랑 저희도 인터뷰를 하면서 선거제도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냐 아니면 준연동형 현행제도 노딜로 해서 현행제도로 가면서 시민세력 제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뭐 79명이냐 80명이냐 81명이냐 그러기도 하던데 준연동형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비례연합정당을 하자라는 기자회견을 한 8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하기도 했어요. 이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언제 결정하는 겁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결정할지는 이제 시간이 없죠. 네. 저는 논쟁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결단의 문제라고 봐요. 네. 저는 우리가 무엇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네. 151석을 얻거나 또는 국민의힘보다 한 석이라도 더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는 겁니다. 내일 또 8개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고 내일 이태원 특별법까지 거부권을 행사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다면 9개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런 국정기조 이 국정기조 거부권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이번 총선의 목표 아닙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의 목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소위 200석 이상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거부권을 거절할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최대한을 얻어야 된다. 이제 우리의 목표가 151석이나 일단 뭐 원내 다수당인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없단 말이죠.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의원은 뭐 총선은 승리가 목표지 나눠주는 의석수 나눠주는 자선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우상호 의원은 다른 당 도와줄 만큼 민주당 여유롭지 않다. 지금 뭐 넉넉하게 민주당이 뭐 151석 내지는 원내 다수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오산이다. 지금은 박빙 선거고 한 석이라도 민주당의 한 석이 더 소중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님들도 절반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당이 목표를 지금 151석으로 잡는 것이 국민들에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네네. 우리 당이 열린우당까지 합하면 183석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164석. 164석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선거제가 연동형이었어요. 준연동형으로 우리 진영이 183석을 얻은 거예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긴 선거제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183석으로 출발했던 우리 당의 목표가 정권을 뺏기고 나서 지금 목표가 151석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후에 윤석열의 폭정을 막고 우리가 윤석열의 거부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을 목표로 삼으면은
국민들이 투표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소위 비례연합정당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비례연합정당을 하자라고 하는 논의에 대해서 아니 그 비례연합정당이 조정훈 의원같이 비례연합정당으로 들어왔다가 당을 배신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내부가 뭐 4개, 서너 개 이상의 세력이 있어서 그게 잡음 없이 민주당 생각만큼 깔끔하게 민주당과 여타 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을 깔끔하게 잡음 없이 만들어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정훈 의원 한 사람의 일탈을 가지고 이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말인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 과정들을 깔끔하게 해내는 것이 이제부터 정치죠. 네. 그러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도 빨리 결정을 해야죠. 빨리 결정을 하고 많은 다른 정당들하고 협의의 과정들을 거치고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죠. 오늘 그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네. 뭘 발표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과정을 가지고 투명성을 가지고 하자. 선수와 심판을 나눠서 하자. 공정성 있게 하자. 이런 과정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인 거죠. 네. 그런 걱정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 정치가 잘 장을 담그면 된다. 라는 말씀. 또 어떤 논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실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때 매출이 최대가 나올 수는 있는데 브랜드 가치가 대선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이재명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선을 생각한 브랜드 가치를 우선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매출액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병립형으로 하던데. 가면 일단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라는 집단. 예. 신뢰를 잃는다. 두 번째는 그 신뢰를 잃기 때문에 대선에서 우리 당만이 아닌 다른 당의 지지까지 얻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리가 연동형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리가 그쪽에 실리가 있다. 연동형. 저는 이게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 연동형을 해야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얻고 그리고 비리에서 연합해서 가장 많이 얻고 그 연합의 과정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선거에서 이러저런 정책들을 가지고 연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각자 자기 위치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